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뉴욕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업을 보호하는 규정인 챕터 15 파산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뭐 잊을만 하면은 중국 부동산 파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챕터 15 얘기하기 전에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코로나19 때 그 대교에다가 무슨 시진핑 물러나란가? 뭐 한자로 막 혈서같이 쓴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국민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유명한 그 대기업 회장님 지금 장사 제대로 못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배우도 한 명 없어지지 않았었나요? 여자 배우 갑자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리나라 무슨 프로에 출연해서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다. 근데 이 챕터 15는 미국에서 신청을 했어요. 헝다그룹이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비구이안이라고 그게 또 헷갈리는 게 영어로는 그 무슨 가든이에요. 그게 이름이 또. 근데 한자로는 비구이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뉴스에는 비구이안이라 나오고 어디에는 뭔 퍼스트 가든이라고 나오고 이게 막 헝다가 또 오늘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중국 부동산 그룹 한 4-5개 무너졌나 보다. 그게 영문으로 되어 있느냐 중국어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헝다는 이미 몇 년 전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네. 파산보호 신청이란 게 뭐죠? 지금 당장 파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파산하기보다는 내가 뭐 각고의 노력을 보여줄 테니 조금 미뤄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는 장치를 하고 그거를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요. 헝다가 네. 미국에서 그걸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들이 막 그거를 내 돈을 이제 달라고 할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은 그 미국에 있는 헝다의 어떤 자산들을 마구 처분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주는 미국 법원에서 그걸 허가를 해주면 그럼 막아주는 그 사이에 그 시간에 채권자들한테 노력을 보여줘야죠. 우리 그거는 똑같아요. IMF가 너네 파산할래? 너 아니면은 보호 신청 받아가지고 뭐 직원들 자르고 뭐 피와 그런 모습을 보여줄래? 이런 거예요. 근데 헝다는 몇 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비구이안이라는 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헝다까지 또 나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큰일은 안 날 확률이 큽니다. 네. 왜 공산주의 국가를 전제에 깔았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채권자들을 몰래 찾아다니고 있대요. 누가요? 공안이. 엄청 무섭죠. 공안이 밤에 불쑥 그 집에 채권자 집에 딱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거 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 그러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우리나라 그러면 진짜 난리 나잖아. 나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저기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거는 지금 못한다. 기자분들 찾아가서 막 뉴스 막 SNS랑 다 뿌리고 그게 중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일단. 그렇군요. 네, 좀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헝다그룹이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를 한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확보를 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국유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돼가지고 막 그게 뭐 이제 시티랑 막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막 미국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네. 근데 중국은 그거를 중국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변검마술. 얼굴을 자꾸 속내를 안 내요. 안 내고 나쁜 거 있으면 다 가리고. 그리고 그래서 헝다그룹도 이미 중요한 자산은 다 국유화, 국가께 돼버렸어요. 이게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거예요. 우리나라 8, 90년대 시절이 지금 중국이에요. 일본, 한국, 중국이 20년 사이로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요. 우리나라 8, 90년대. 그런 성장 지금 없죠. 88 올림픽하고 그때 강남 1970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벌판이었던 잠원동은 뽕밭이었고 압구정동은 배추밭이었어요.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쵸. 그때 초반에 투기라고 하면 그분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투기를 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다리를 타고 저 위로 올라가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똑같이 중국에서 펼쳐졌던 거죠. 네. 투기를 하고 부동산, 야, 이거 뭐하러 이래? 부동산 투기 열심히 하면 잘 되는데 뭐하러 고무공장 신발 만들고 막 미국인들을 팔고 있어? 그게 시진핑 정권 들어오면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그거로 인해서 나온 게 뭐예요? 고량주 단속. 왜냐하면 보당선 토기하면서 뒤에서 막
뭐 우리나라 때는 단란주점 같은 데서 막 고위 관료한테 바쳐가지고 뭐 땅 저기 뭐 허가 받고 그러니까 막 고위 관료들 다 잘라버리고 그쵸? 숙청하고 막 고위는 자르는 게 아니라 숙청을 시켜버려. 그 거기에 고량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싼 술이 쓰이니 그것도 단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 속에서 헝다그룹이 파산한 거예요. 네.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시진핑은 어떻게든 이거를 눌러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했거든요. 이 그 집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속 과정 속에서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한 거고 대신에 파산 위기에 몰린 거고 그 대신에 중요한 자산은 그렇게 누르면서 다 그 자기가 가져갔어 국가가. 네. 그리고 또 지금 요 헝다그룹 말고 또 하나가 비구이안이라는 게 또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게 투기 단속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은 2021년에 헝다가 디폴트 상황에 빠졌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게 그거죠. 시진핑 정권이 그 본격적으로 투기를 단속하면서 몇 년이 지난 그게 한 2015, 16년 그 정도예요. 그 15, 16년부터 시진핑이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를 단속을 하면서 헝다그룹이 그렇게 돼버린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15년, 16년부터 그거를 지금 쭉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2023년이에요. 한 7, 8년간 시진핑도 그동안 엄청난 이 노하우가 축적됐단 말이에요. 그 노하우라는 게 사실 단순히 말하면 그냥 시간 끌기.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중국은 겉으로 막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언제나 나는 최강이어야 되고 우리가 뒤에선 솔직히 그러잖아요. 야 중국 맨날 저렇게 최강이라고 해놓고 야 막상 맞붙어 봐라. 무기 그거 다 가짜고 다 부서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요. 우리나라도 뭐 항공모함이 이렇게 있다 막 내세우는 거 좋아하지. 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공안을 보내가지고 채권자들 입단속하면서 슬슬 단속을 하면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위에서 바위가 떨어지는데 한 방에 떨어지면 빡 부서지잖아요. 네. 그걸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씩 그 구석대기를 파가지고 돌멩이를 하나둘씩 떨어뜨려요. 그걸 한 1년, 한 시간 만에 떨어질 거를 10년에 걸쳐서 그거를 바위를 똑똑똑 떨어뜨려. 그러면은 돌이 똑똑똑 떨어지는 게 10년 동안 하면은 충격이 별로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시간을 엄청나게 끌면서 그 부채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파산할 것 같이 안 할 것 같이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그냥 부채를. 네, 그렇군요. 국유할 건 국유하고. 네, 이 중국 정부가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부동산 살리기 다른 정책을 또 내놓을까요? 다른 정책은 뭐 크게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2015년, 16년에 그때 투기 단속을 하면서 아까 말한 그 명제를 깔았어요. 이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그래서 투기를 단속하고 이러는 와중에 부동산에 대규모 부양을 할 것 같지 않아요. 대규모 부양을 하려면 말 그대로 그게 나와야 돼요. 지금 뭐 비구이안이라던가 헝다라던가 실제로 파산해가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겠죠. 그동안의 기조를 버리고 부양을 시켜야겠죠. 투기자들이 조금 투기를 하더라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미 핵심은 전부 국유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문어발로 펼쳐놨던 것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은 그냥 채권자 입단속하고 너네가 투기해서 잘못한 거라고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쵸 크게 대규모 부양을 할 상황이 펼쳐질 것 같지 않다. 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처럼 미국처럼 느닷없이 갑자기 파산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네. 이미 중국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갑자기 파산돼서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헝다그룹의 파산 신청이 국내 건설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냥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국내 건설 솔직히 보세요. 이미 주가가 지하 3, 4층을 파고 있는데 여기서 국내 건설사에 큰 영향이 있을까? 국내 건설사 그거 영향 아니더라도 다들 아시겠죠. 막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어린이집, 놀이터, 세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고 광주에서 뭐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다 재건축 다시 다 쓸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뭐 순살 자의가 나오고 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앞을 뭐 이거는 앞서간다는 표현이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일본, 한국, 중국이 20년을 답습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거를 겪고 이미 투기가 무너지는 거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는 어떤 해외 건설 쪽이 아니면은 큰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미 모멘텀을 상실하고 주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뭐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게 없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건설주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네. 건설주가 이미 그렇죠. 모멘텀을 상실한 만큼 상실해가지고 여기서 악재가 떨어지든 호재가 떨어지든 악재 호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약간 그런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의 현실이다. 네, 좀 이렇게 씁쓸한데요. 그래도 헝다그룹의 파산 신청이 국내 건설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지금 금리가 뭐 5.5 뭐 이렇게 돼가지고 파월이 금리 동결을 언제 할 것이며 그 있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국가의 채권. 근데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은 정말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부도가 난다는 건데 미국이 망한다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를 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미국 채권 금리가 왜 올랐을까? 네.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 뭐 경제학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건데 금리랑 수익률은 반대잖아요. 네. 뭐 공식을 자세히 몰라도 그냥 금리랑 수익률은 반대예요. 근데 왜 이게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갔는데 그럼 수익률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은 올라갔는데 잘못 말했어요. 가격하고 금리 이꼬르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선 금리라고 표현하니까 금리랑 가격이 반대잖아요. 금리가 앵커님 말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다니까. 네. 그럼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한 거겠네요? 그럼 채권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많아졌으니까. 채권이 많아졌다. 왜 많아졌을까? 코로나19까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했어야 되는데 누가 경기 부양을 해줬나? 나라가 채권을 발행해서. 네. 미국 정부가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냈어요. 그래서 채권이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정부의 재정 적자는 늘어났겠죠. 대신에 채권 가격은 폭락한 대신에 금리는 엄청나게 치솟았겠네요. 채권 수익률은. 그래서 네. 이제 채권 수익률이 왜 실생활에 중요하냐면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금융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담대라고 하잖아요. 편하게. 네. 주담대를 받았을 때 지금 뭐 집값을 뭐 한 번에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은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주담대를 받았을 때 부담해야 될 이자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원인이 결국에는 아까 전에 코로나19 같은 그 급작스러운 상황을 보내면서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많이 부담을 하면서 채권을 많이 찍어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채 그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합병 추진 순항 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양사 합병 승인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근데 뭐 앵커님이 강세를 보인다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지금 오늘 최고가에 비해서 사실 다 밀려가지고 지금 장대 윗꼬리를 단 음봉을 지금 출현시키고 있네요. 네. 일단 그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레키로나주가 코로나19 때 정말 대박이 터진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휴미라의 바이오시미러인 유플라이마라던가 지금 셀트리온이 제일 추구하고 있는 거 있죠. 램시마 SC, IV 제형 SC로 피아제 주사제형으로 바꾼 거. 그게 그대로 지금 잘 돼가지고 이어졌으면은 사실 이런 합병 이슈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를 했을까? 복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만약에 레키로나주가 대박이 터지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는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복귀를 한 건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이것도 다 없었던 얘기가 됐겠죠.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 셀트리온의 3사 합병 이건 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서정진 회장님이 복귀를 하고 셀트리온 3사 합병까지 들고 나왔느냐?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어려우니까. 잘 나가고 주가가 잘 나갔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지금 원성이 엄청나거든요. 셀트리온은 또 굉장히 낮은 때부터 핍박을 받고 막 공매도의 실현을 당할 때부터 같이 함께한 강성주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회사의 그 불투명성이 보이면 주주들이 굉장히 표현을 강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온 것이고 어쨌든 3사 합병을 하면은 모두 좋죠. 예전에 한번 말했듯이 지금 계속 그 의구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에게 계속 낙수 효과로 저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것에 어떤 그 부분을 딱 씻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씻을 수가 있는 게 한 3사 합병 이슈가 나온 배경이 지금 타이밍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다.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간에 호재죠.
지금 네. 어려운 상황에서 별것이 없는 가운데 호재예요. 네. 왜냐면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그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고농도 제형인데다가 SC 같은 경우에 FDA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이거 너네 바이오 시밀러로 하긴 아깝다. 너네 이거 신약으로 해봐. 지금 이렇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왜냐면 램시마 SC라고 제형을 변경한 거지만 어쨌든 얀센의 레미케이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는 약값을 반값 이하로 떨어뜨려서 들어와야지 레미케이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램시마 지금 IV로는 이겼지만 SC가 더 폭발을 하려면. 근데 여기서 만약 이게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버린다? 그러면은 오리지널보다 약값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좋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지금 회장님이 복귀를 하면서 3사 합병 이슈까지 나온 거죠. 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뒷복제가 되어서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그 급등세에 지금 같이 그 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이후에 사람들이 갈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셀트리온 그룹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종목이 좀 시장에서 뜨겁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셀트리온의 강세를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